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사람의 온기로 세상을 읽는 최요한의 세상만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내일의 평화를 그립니다. 긴장과 공존이 교차하는 한반도 24시. 외교와 안보 문제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읽어냅니다.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미국이 현지 시간 지난 3일 새벽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에 압송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죠. 명백히 미 트럼프 정권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데요. 자, 조금 더 생각해보면 베네수엘라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생각이 됩니다. 최요한의 세상만사 코너에서 이 문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자, 사실 얼마 전부터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전쟁을 치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긴장감이 고조가 됐었는데 이번에 아주 전격적으로 작전을 펼친 것이죠? 예, 지난 현지 시간 3일 날 작전이 벌어지고 그날 그 댄케이 미 합참의장이 작전 상황 브리핑을 했어요. 작전명이 절대적 결의랍니다. 아주 정광석화처럼 진행됐는데, 그러니까 미국과 정보 당국이 마두로의 동선을 철저히 분석하고 기상 조건을 따져서 기습적으로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마두로 관절을 급습했고, 마두로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침실에서 끌려났으니까 미군이 가서 이렇게 떠온 거죠. 그러니까 그 마두로하고 마두로 부인, 영부인을 이렇게 떠왔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수개월간의 계획과 리허설 끝에 이루어진 거고, 여기에 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다 있는데 여기에 우주군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작전 지역 전체를 다 다운시키고 완전히 그 뭐 시스템이고 뭐고 방어할 수 있는 거 다 다운시키고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나중에 이 마두로 그 경호 요원이 나중에 언론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좀 자다가 끌려 나온 셈이고, 지금 마두로 대통령 경호팀 80명 사망설이 외신과 현지 관계를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이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공개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정광석화적인 로 작전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마두로 대통령과 그 부인을 미국으로 압송을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와 그 부인을 압송한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한 나라의 주권국가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렇죠. 예. 주권국가를 그렇게 말도 안 되죠, 사실. 말도 안 되는데. 아무리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트럼프가 내놓는 거는 마약 유통망 붕괴입니다. 예. 이 마두로가 이전 외무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카르텔, 태양의 카르텔이라고 부르는데요. 1990년대 초 마약 밀매 가담에서 부와 권력을 축적한 베네수엘라 군부 인사들이 들의 네트워크를 태양의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권력층의 비호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 태양의 카르텔을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관련 인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대외적 명분이라 하더라도요, 설령 실질적으로 마약 카르텔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마약 문제 어느 정도로 심각하길래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4가지입니다.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장치 소지, 불법 무기 소지 공모이고, 또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마두로가 이런 혐의가 있는데, 이거는 또 부인 실리아 프로렌스하고 아들 마두로 게라 똑같은 혐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에 유통되는 마약은 베네수엘라도 있지 물론 있는데 그거보다는 콜롬비아가 더 심각합니다. 콜롬비아요. 또 콜롬비아는 멕시코 통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형평성을 따지면은 콜롬비아도 지금 멕시코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치는 이유는 목적이 따로 있는 거죠. 석유 때문에 그런 거죠. 원유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미국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미의 눈엣가시였던 마약 카르텔의 거두인 마두로를 이제 제거했다는 것인데 명분상으로는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가 무리한 군사작전을 시행했다 하더라도요. 어쩌다 이 베네수엘라라는 이 나라, 그러니까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경에 이른 나라가 됐는지 궁금한데 어디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 베네수엘라의 역사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마치 엄청난 부잣집에 태어난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모두 다 도박과 유흥에 탕진해버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가 된 것 같은 굉장히 독특한 우울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예. 베네수엘라의 별명이 남미의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남미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1920년대 초에 커다란 유전이 발견되었고 이게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발견된 유전이자 가장 큰 유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재빠르게 선점해버리면서 1950년대는 세계에서 네 번째 부자 국가였습니다. 예. 그 이후로 돈이 이 원유 석유 때문에 마구 쏟아 들어올 정도로 너무 잘 나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또 70년대 뭐 있었습니까? 이거 오일 쇼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석유 우리나라 파동.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베네수엘라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잘 팔리던 석유가 4배까지 폭등했거든요. 그야말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민들 모두 그대로 너무나 풍요롭고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겁니다. 수도 카라카스는요. 초고층 빌딩도 엄청나게 들어서고 당시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가 쉴 새 없이 여기 카라카스에 오고 가면서 연예인이 유명인들 자주 방문하는 그야말로 지금의 뭐 사우디 두바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 나가던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예.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좀 어렵게 사는 최빈국에 예. 버금가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자, 예.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이 그렇다면? 반전이 생겼어요. 1980년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그때도 미국의 금리가 폭등하면 베네수엘라 재정이 급격하게 힘들어졌는데 네. 힘들어진 거 잘 이렇게 경제 운영하면 되는데요. 89년에 경제가 나빠진 것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일명 카라카스 폭동이 일어나고 정부는 이걸 또 진압하기 위해 최대 3,000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베네수엘라 정치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국민들이 계속 정부에 불만을 갖고 여기저기서 매일 시위 벌이고 전국 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기가 막히게 대변해주면서 정부의 쓴소리라는 민중의 강력한 영웅이 부상합니다. 누구냐? 바로 우고 차베스입니다. 아, 차베스. 예. 네. 진짜 차베스는 이후에 쿠데타까지 일으켰다가 실패한 후에 투옥까지 됐는데 차베스가 투옥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언젠간 이룰 것이며 모든 잘못은 나한테 있으니 내 부하와 동료들은 처벌하지 말라. 네, 누구랑 비교되죠 지금. 네. 이렇게 쓸데없이 네네. 말을 남긴 바람에 국무회의에서 왜 말리지 않았냐 이렇게 야단치는 누구시하고 좀 비교되네요. 더 큰 민중의 영웅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굉장히 빨리 사면돼서 감옥에 나왔습니다. 이 감옥에 나온 사람 뭐 해야겠습니까? 민주인들의 영웅인데 정치해야겠죠. 예. 1998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민중들을 위한 이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앞날은 이제 풍요와 정의가 넘치는 핑크빛 미래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취임한 차베스는 정치를 잘 못했어요. 사회주의적인 냄새나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들, 이 취임하자마자 정권 핵심 인사 모두 자기 사람 바꾸고 헌법 바꾸고 대통령 임기 늘리고 의회 마비시키기 위해 상원 폐지하고 단원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차베스는 언론 장악과 반대파 언론을 무섭게 탄압하고 폐쇄시키면서 독재자로서의 모습을 오롯이 보였는데 이게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군부 독재자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민중들한테는 되게 엄청나게 잘해줬거든요. 예. 포퓰리스트 독재자인 거죠. 그래서 좀 그 기존에 있는 독재자와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차베스가 독재자라고 하지만 경제라도 좀 잘 운영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경제까지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그러니까 빈민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빈민층과 부자의 구도로 국민들을 갈라치는 이른바 대중독재 수법을 사용했어요. 예. 석유를 팔아서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돈 가운데 일부를 빈민층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뭐 이렇게 빈민층을 위해서 막 사용했다라는 거죠. 예. 거의 당시 유권자 대부분 빈민층이 절대적 지지를 받았고 어느 정도냐면은 차베스가 이렇게 막 하니까 2002년도에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차베스 끌어내리려고. 그런데 이거를 빈민층과 충성스러운 군이 압도적으로 도우면서 목숨 바쳐서 막아내는 바로 쿠데타가 실패할 정도였어요. 빈민층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대통령이었겠습니다. 예. 근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반대파 정치는 모조리 수청해버리고 또 하는 김에 자신의 연임을 제안을 철폐해서 종신집권의 길을 엽니다. 네. 그래서 2013년에 암으로 죽기 전에 강력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경제를 잘 운영하면 좋은데 1999년부터 2013년 암으로 죽을 때까지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망가뜨렸습니다.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경제 구조가 석유만 파는 경제 구조로 만들었고 석유 수출 의존도가 무려 97%였대요. 그리고 자신의 정치에 반대하는 반대파에 대해서 극대노. 예. 저놈들 모두 다 국유화 시켜버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통신, 전력, 시멘트, 철강회사 물론이고 심지어 동네 슈퍼, 농장까지 닥치는 데 다 국가가 국유화 시키면서 거기에다가 다 낙하산 자기산을 많습니다. 예. 전문 경영에 모두 다 축소하는 경제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 당연히 베네수엘라 부패지수 세계 최고로 치솟았고 산업들 다 망가지고 베네수엘라 경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예. 망가졌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신의 절대 지지층이었던 빈민층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이게 이 상황에서 사실은 차베스를 바꾸거나 교체해야 되는데 예. 그 달콤한 포퓰리즘 정치에 취해서 차베스에 끌려다녔던 것이고 그 차베스 부하들은 엄청난 부패와 착복, 재산 모험을 치부했고 이 베네수엘라 나중에 지금 다른 나라는 무역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4위였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거죠. 예. 게다가 이제는 피도 눈물도 없는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남은 찌꺼기까지 다 쓸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저지른 이 국제법 위반 이거하고 독재 베네수엘라 이후의 그 독재자들하고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제재하니까 반미 앞세우고 하니까 중국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또 이게 미국이 군사작전을 벌인 거고 또 이후에 차베스 못지않은 다른 또 무능한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예. 체포한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엄청나게 비참한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우리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좀 얻게 돼야 될, 배워야 할 교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베스는 좋은 대통령처럼 보였어요. 넘쳐나는 오일머니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에 마구 돈을 뿌리고 빈곤층들은 마치 하늘에 천사가 내려온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혁명가였다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그렇게 민중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죠. 그런데 그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영리함, 현명함, 차가운 이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인기 권력 연장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계산 검토도 없는 포퓰리즘 정책 이런 걸로 엉망으로 이 베네수엘라 네. 역사 앞에 죄를 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잘못한 거 잘한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후에 마두로가 정신 차렸는데 마두로는 더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뽑지 못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선택한 책임이 결국 이렇게 온 거고 예. 지금 이 상황을 베네수엘라 상황을 한국에 또 빗대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한 국민들의 예.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